오늘은 대꾸법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대꾸법은 먼저 전체 대꾸와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죠. 대꾸법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말로 많이 배우냐면 보통 영어 시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저런 말을 많이 들어요. 병치법이라는 말을 주로 듣거든요. 근데 이 병치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한국 사람이 딱 들었을 때 뭐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도 아니네요. 이 병자가 직렬, 병렬할 때 병자예요. 나란할 병자고 그 다음에 병행하다라고 할 때 그 병자고요. 그 다음에 그 치자는 위치라고 할 때 그 자리를 나타내는 말에 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는 parallel이라고 그러고 이게 일본말로 병치라고 하는 건데 서로 나란한 구조로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평행 구조 뭐 이런 말씀을 쓰기도 하셨는데 그냥 대세가 병치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병치법은 우리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이 대꾸법이라고 해버리면 별게 아닌데 괜히 병치법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영어에 막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대꾸법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대꾸법의 모양을 가지고 대꾸법을 이용해서 접속사가 연결하는 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꾸법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봅시다. 만약에요. 야, 나 최원규한테 뭐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뭐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누가 야, 원규는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원규는 녹차를 좋아한다라고 그러고요. 자, 내가 걔한테 마실까 하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누가 대답하는 꼬라지가 원규는 커피를 좋아해, 원규는 녹차를 좋아해, 그리고 원규는 홍차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걔는 친구 없겠죠. 혼자 살 거예요. 그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누구나 다 답을 알고 있듯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면 원규는 커피, 녹차, 그리고 홍차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쓸데없이 주어를 세 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원규는과 세 번째 있는 원규는을 지울 거예요. 좋아한다라는 말도 서술어를 세 번씩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아한다라는 말도 두 번은 지우면 좋겠죠. 원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원규는을 남겨두는 이유는 뭐예요?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다가 원규는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아한다 셋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자리에 서술어를 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을 뿐 이 자리에도 동등하게 존재해야 될 주어와 서술어를 생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규는 커피를, 녹차를, 그리고 홍차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늘 이것도 그닥 뭐 듣기 편하지 않으니 위에 있는 를 두 개는 지우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왜 위에 있는 걸 지우고 밑에 걸 남겨두냐면 목적어를 나타내는 이 말은 뒤에 나와 있는 누구랑 붙었죠? 서술어하고 붙었으니까 기항이면 좋아한다고 붙어있는 말에다가 를이라는 말을 남겨두면 이제는 좀 한국말 같아져서 원규는 커피, 녹차, 그리고 홍차를 좋아한다라고 그 문장이 남게 되겠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영어 공부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가? 라고 의문이 들면 그러면 내가 이 방식을 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적용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가르치는데 미국인한테 야, 한국어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같은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동등한 기억 요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를 연결해야 되며 이를 문법 용어로 병치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미국에 별로 한국어 공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꾸법이 왜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는 이 말들은 누구누구를 공통으로 쓰고 있다? 원규는 이라는 말하고 좋아한다라는 말을 공통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병치법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등위 접속사나 상관 접속사가 연결하는 어구는 문법적으로 서로 동등한 격의 것이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라는 말 뒤에 홍차라는 말이 나타난 걸 커피, 녹차하고 서로 대등하게 연결하는 해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이 자리에 명사 되어 있는데 형용사 되어 있으면 틀린 것을 답으로 하는 것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고서도 뭐가 안 되냐면 그 영어 문장을 읽는데 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로 치자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원규는 커피, 녹차 그리고 홍차스러운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한테 틀린 데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꾸법 문제는 미국에 보면 진짜 웃기는 문제라니까요. 진짜 웃기는 건데 왜 여러분한테는 그 문제가 성립하냐면 얘가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으면 틀린 데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해석을 못했으면 틀린 데를 못 찾아낼 건데 읽고 내용이 이상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요 홍차스러운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접속사로 연결할 수 없으므로 이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문제풀이만 신나게 하고 있는 거죠. 대꾸법이 이거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발달한 언어는 대꾸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딴 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원규는 커피가 아니라 홍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사실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커피를 먹여서 색깔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원규는 커피 좋겠다 하에서 야, 원규는 커피가 아니라 홍차를 좋아한다라고 썼을 때 이 자리요. 커피가 아니라 홍차를 좋아한다라는 자리도 얘하고는 서로 당연히 뭐 돼야겠어요? 서로 대꾸를 이루어야겠죠. 여기다가 홍차스러운 이딴 거 쓰면 웃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가 명사면 이 자리도 명사라야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문법 규칙으로 not A but B 같은 상관 접속사는 A와 B에 서로 문법적으로 대등한 격의 어구가 오도록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영어의 문법 규칙이 나타난 것 같지만 문법 규칙이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말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원규는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 동서식품에서 만든 냉동 커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그러면 커피가 아니라 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 커피를 보고 어디에서 만든 홍차를 좋아한다라는 홍차를 커피하고 연결해서 읽으려는 외국인은 제대로 대꾸법을 이해해서 문장 해석에 적용하고 있는 놈인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명사, and 명사를 해석 못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근데 명사, and 명사가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이만큼,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이만큼,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이만큼이 되면 그리고 이 자리에도 and 하나 정도 더 끼고 이러면 도대체 어디가 어디를 연결한 건지 못 잡을 수 있어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우리 말이면 금방 찾을 텐데 아무리 길어도 그럴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 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홍차니 얘하고 같은 격을 가진 어구들이 서로 연결된 것으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꾸법을 잘 아는 건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데 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긴 문장을 넣으면 대꾸법 이런 건 열심히 배워놓고도 이를 이용해서 문장을 보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알고 있는 단어 뜻으로 뜻을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답이 두 개로 보이죠.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영어의 문장 구조를 모르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문장이 너무 길거나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유비가 활용이 되면 얘가 어떤 내용을 나에게 전달하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해서 해석에 실패하는 거죠. 영어 문장이 5형식밖에 없다며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배우셨다며요. 5가지 구조밖에 없는데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 단락 듣기 시작하면 그 단락을 볼 때 제가 절대로 사선 긋는 짓을 하지 않거든요. 맹세코 책 한 권이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사선 긋지 않고도 영어 문장을 실제로 읽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거 왜 긋나 모르겠어요. 이거 팔 아프게 볼펜 아깝게. 여러분 국어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장 나타나면 이렇게 그어요. 비문학 지문 막 하면서 아 이게 이걸 꾸미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국어 문제 푸십니까? 왜 이상한 짓들을 할까요? 근데 압도적 다수가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건데 모든 그 외국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애들 줄 걷는 거 보면 되게 웃긴다고 생각해요. 사회 외울 때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죠. 내가 저 동그라미 치느라 정신 팔려갖고 못 외울 것 같은데 지금 시커멓게 만드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다양하게들 합니다. 자, 그러면 대꾸법을 제대로 정말 언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원규는 커피, 녹차 그리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옳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런 찐따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야, 원규는 영어랑 수학이랑 그리고 뭐라고 할까 커피 만들기를 잘해. 이 지랄을 하면 이상한 문장이 됐잖아요. 얘는 그래서 문법적으로 동등한 격의 어구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로도 동등해야겠어요?
내용상으로도 동등한 말이 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 말이 이해가 되면요, 뭐라고 할까? 야, 내 발이 네 얼굴보다 예뻐. 이런 말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기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한 방 맞겠죠, 그죠? 내 발이 네 얼굴보다 예뻐. 이거 안 되잖아요. 야, 나의 영어 성적이 네 재산보다 많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문법 용어로 들먹거려 볼까요? A하고 B하고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대상은 서로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동등한 격이 어굴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인 가르치면 걔 한국말 진짜 안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그리고라는 말을 접속사를 안 갖고 있는 언어는 없으니,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 또는 이거보다는 이거라는 이런 말을 안 갖고 있는 언어는 없으니, 이러한 말들을 만들어 갈 때는 당연히 문법적으로 같은 격이 어굴어야 하고 내용상으로 동등한 격이 어굴어야 한다는 걸 또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말도 그래라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너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도 그래라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독해를 할 때 이해할 건,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말하고 도대체 어디가 연결이 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 이게 영어로 되면 나데이 법비 아닙니까? 나데이 법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전처럼 이렇게 커피, 홍차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예상 못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근데 커피인데 어떤 커피냐면 쫙 이렇게 정말 길게 가서 문장 질질이 막 늘어뜨려 놓으면 벗이 나왔을 때 못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벗 뒤에 있는 품사하고 얘하고 같이 있는 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비교 구문도 마찬가지겠죠. 내 재산이 네 영어 점수보다 높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교 대상의 내용도 그리고 문법적인 격도 동등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0개의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 해보실 거냐면, 그 접속사를 찾아서 얘가 어디를 연결하고 있는 건지를 찾아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긴 문장을 읽어가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어구는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어구는 당연히 서로 동등한 격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 씨는 주로 여름에 여행을 하죠. 그리고 겨울에 여행을 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뺀다면 뒤에 있는 in, 더는 빼도 되겠죠. 앞에 있는 in들을 빼지 않는 이유는요, travels하고 연결된 말이 in the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봤던 를 셋 중에 위에 거 두 개를 날리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야,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걔가 한 것과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and가 연결하는 말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소위 I want to tell you what he did and I want to tell you how he felt라는 말에서 공통의 요소를 빼버린 거니 이 문장 전혀 어렵지 않으나,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렵다 손 치면 how he felt를 보고 나서 똑같이 의문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내용을 맞추어서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물론 이 정도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말입니다. 상관 접속사는 뭘 상관 접속사라고 그러냐면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처럼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 얘를 서로를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말로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의 목표는 not A but B가 온 거죠.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큰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면 not A but B에 여러분 보세요. to earn이니까 여기도 반드시 뭐라 해야 되죠? to teach라 해야겠죠. 그럼 여기 to를 생략하면 맞아요, 틀려요? 헷갈립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not하고 but 뒤에 모양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to가 앞으로 간다면 어때요? to가 앞으로 간다면 저기는 on만 쓰고 여기는 teach만 써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to를 첫 번째 한 번만 쓰는 건 가능하지만 and 같은 경우는 돼요. My hope is라고, 왜 my를 이따위로 썼죠? 야, my hope is,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선배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꾸 스펠링이 틀리기 시작하면 은퇴해라 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나의 희망은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더니 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는요, 이렇게 쓸 때는 and 그 다음에 to achieve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to를 한 번만 써도 되겠죠. 어디 걸 한번 쓰면 되겠어요? 여기 걸 한번 쓰고 이 to와 이 to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and는 뭘 연결하고 있는 꼴하고 같아져요? to를 공통으로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꼴하고 같아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to를 뒤에 거 두 개를 지우는 건 괜찮지만 뒤에 거 두 개를 안 지우고 and는 왜 지웠죠? 병신이 진짜 은퇴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요 틀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얘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어지는 거고 and는 얘를 연결하고 있는 거니 by가 잘못된 문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공통의 요소를 빼는 겁니다. 커피, 홍차, 그리고 녹차를 이라고 해야지 커피를, 홍차, 그리고 녹차를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안 된 것 같은 표정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내는 거 보면 전 진짜 뛰어난 강사님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목표는, 원규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최 씨는 either A or B라고 하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take this pill, 그 다음에 이 약을 먹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either 뒤에 동사 원형 온 건 왜 동사 원형이 왔어요?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 왔어요. 얘 없으면 그냥 should take this pill 이라고 쓰면 되는데 either이 있으니까 얘도 사실은 어디에 걸린 거예요? Mr. 최 should see a doctor에 걸린 거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see a doctor, 의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아, 우리도 병원에 간다 그러면 뭐 하러 가죠? 뭐 어디 잘못이 있나 확인하러 가는 거죠. 약을 타러 가든지. 병원에 간다라는 말의 관용 표현은 아파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죠. 아파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걸 영어로 see a doctor이라고 합니다. go to a hospital이나 be in a hospital이라고 하면 뜻이 조금 바뀌어요. 그건 뭐 되죠? 예, 입원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병원 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go to church, 교회 가는 건요? 예배 보러 가는 거겠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갖고 있는 기본 어감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보면 막 의사를 만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비교하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위켓가 is as interesting a musical 레베카만큼이나 아주 재밌는 뮤지컬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위켓가 훨씬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동네에서 이거 하던데 막 이렇게 붙어 있던데 뮤지컬 같은 거 안 보시죠? 볼 리가 있나?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뮤지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생긴 거 봐서 그냥 장작 패고 막 이럴 것 같죠. 장작이나 패고 그냥 고기 생고기로 뜯어먹고 막 피 묻히고 다니고 이럴 것 같죠. 뮤지컬 엄청 좋아해서 한 달에 못 봐도 한 2편 이상씩 꼬박꼬박 보거든요. 이제 표정이 새끼 사기치지 마. 이렇게는 저기 뭐지? 오즈의 마법사를 각색해서 전혀 좀 다르게 새로 만든 뮤지컬인데 만든 지 한 10년 된 그런데 어마어마한 흥행 뮤지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베카는 지금 보니까 이 동네에 막 배너 걸려 있더라고요. 곧 이렇게 한다고. 아주 또 얘가 히치콕 소설이었나를 저기 바꿔가지고 만든 뮤지컬이죠. 저것도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대신에 뭘 하나 봐주시냐면요. 앞에 있는 as is로 비교하고 있을 때 B하고 A하고는 당연히 서로 똑같은 거라야겠죠. 여기다가 원규는 레베카만큼 재밌는 뮤지컬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 as is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Wicked is an interesting musical 되죠. 그렇게 되고 얘도요. Rebecca is an interesting musical이 되는 거잖아요. 아, 요거 모양 때문에 여기에 as is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뭐 이것도 알아두시죠. 비교 구문이 들어오면 as is 안에는 비교되는 대상이 뭘로 들어가죠? 형용사나 명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재밌습니다라는 말만 남겨두고 뮤지컬이 없으면 as interesting as라고 여러분이 흔히 보던 건데 여기다가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명사를 쓰면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uninteresting musical 이렇게 못 쓰고요. 이렇게 쓰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순이잖아요. 이렇게 쓰지 못하고 as is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부터요? 형용사부터 쓰고 명사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요. 도쿄의 날씨는 서울의 날씨보다 온화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얘 조심하셔야 될 게 that of 없이 쓰면 틀려요. 이게 이제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말은 도쿄의 날씨는 서울보다 온화합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쓰면 틀리고요. 도쿄의 날씨는 서울의 날씨보다 온화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자리에다가 왜 that of를 쓰냐면 the climate of Seoul이라고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쪽에 있는 climate이 있는데
climate을 또 써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럴 때 언어에서는 표현의 다양성 확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의 마침표현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찾아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말은 그냥 생략해버리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영어는 같은 명사를 반복할 때는 뭘 사용하죠? 대명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나 사람일 때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사물일 때는 it이라는 대명사를 쓰는데 그 it이라는 걸 쓰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 꾸밈을 받는 대명사는 뭘 쓰게 되어 있냐면 that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복수형이면 뭐가 될까? 그때는 those 써야겠죠.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에는 that과 those를 고르는 문제가 문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쿄의 날씨는 서울의 날씨보다 온화합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네요. 그래도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1번 문장부터 한번 해보시는데 10개를 보면서 이번에는 다 대꾸법과 관련된 문장만 당연히 뽑아놨겠죠. 그래서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쉽죠. 이 정도 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대꾸법은 긴 문장에서 문장이 갈피를 못 잡을 때 굉장히 여러분이 활용할 게 많거든요. 자, 이렇게 스포츠 경기 관람의 흥분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나오는 게 몇 개예요? cheering, celebrating, and 그리고 complaining까지 ing, ing, and ing로 나오죠. 수능의 문법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부정사로 툭 바꿔놓거나 이러면 당연히 틀린 걸 찾아내야 하죠. 자, 이거 from이라는 전치사 뒤니까 뭐 오는 게 맞냐면 동명사 오는 게 맞습니다. cheer on이라고 하면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팀을 응원하는 거. 또 하나는 그 기술에 감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야 죽인다 뭐 이런 거죠. and 그리고 complain이라고 하는 건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뭐에 관해서냐면 상대 팀의 행운에 관해서 아이 개새끼들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데서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쉽죠? 그 다음 2번 문장 해볼까요? 얘는 수능의 문법 문제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The men and boys were fighting이니까 남자 성인이겠죠. 앞에 있는 men은 어른들과 아이들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전쟁에 참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여자 아이들은 were in the factories라고 할 때 배운 거네요. 비동사가 in 앞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있다, 존재하다죠. 비동사가 뒤에 전치사가 오거나 부사가 오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mma ing는 일과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서 뭐 했다? 저 공장에 있으면서 전쟁 물자를 만들었군요. 그리고 또는요, 뭐 했냐면 help는 돕다라는 뜻이 될 때는 반드시 제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with가 있다고 그랬죠. help는 with가 안 보이면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맨날 돕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전쟁 물자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라고 해서 여기 or이라는 놈이 지금 뭐와 뭐를 연결하고 있어요? ing와 ing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는 civil defense를 도우면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and가 나왔어요. 이 and가 연결한 건 여기 있는 civil defense하고 firefighting을 연결한 게 됐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만들거나 도왔다라고 했는데 도운 건 뭘 도왔냐면 하나는 civil defense하고 하나는 firefighting을 도운 겁니다. civil이라는 단어는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아주 발음이 멋져서. 이 civi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뭐라고 그랬죠? 시민의라고 하지 말고 민간인의라고 하세요.
얘가 영영사전으로 찾으면 not militar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걸 civil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민간인이라는 건 옛날 원시인들이 아니라 문명사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여서 시민이라고 해석해도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civ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ivilian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민간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각 국의 나라의 군인들끼리 벌이는 전쟁 말고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민간인들끼리 벌이는 이 전쟁을, 이게 발음이 제일 멋져요. civil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내전이 됩니다. 얘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미국이랑 영국 책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 the civil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얘는 civil 앞에 더가 붙었고요. 자꾸 civil 발음이 그런데 뭐 제가 뭐 어쩌겠어요. 이 civil 앞에 더가 붙었고 그다음에 civil의 C와 war의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자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가 독립전쟁이고 하나가 남북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단어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물론 civil에다가 civilize라고 하면 이제는 좀 문명화된 인간을 갖추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civilize라고 하면 제가 문명화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civil defense는 누가 막는 거예요? military defense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민간인의 방어니까 뭐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민방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방어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군사작전 시기의 방어 전략을 민방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뭐 하겠어요? 불이나 끄고 다녀야지. 탈출 연습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fire, fighting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또는 민방위를 도우면서라는 얘기가 됐네요. fighting이라는 말은 한 붙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에게 잘못 쓰면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얘는 진짜 제대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fight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그러던가요? 파이터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옛날 글래디에이터 같은데 말 잘못하면 욕 무지하게 먹을 텐데 전 그건 스포츠로 인정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 게 그게 스포츠예요. 복싱이 너무 사람 다치기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복싱 경기를 자꾸 이렇게 축소하고 방송에서 퇴출시키고 실컷 일어났더니 갑자기 더 어마무시한 게 등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팔꿈치로 막 사람을 때리고 이러는데 그걸 TV에 중계합니다. 링 바닥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TV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게 그 중세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하고 뭐가 달라요. 막 사람이 때리고 패고 이런 걸 보면서 막 환호하고 이런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거 진짜 아닙니다. 어쨌든 파이팅은 그래서 싸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팅 이건 응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응원을 하려면 영어로 응원할 때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go라고 합니다. 야, 가자, 힘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고 누구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앞에다가 뭐 오고 뒤에 고 오면 너 가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죠. 실제로 옛날에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라는 아저씨가 왔을 때 광화문에서 이렇게 미 대사관 앞에서 누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고 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 부시면 힘내라 부시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위하려고 갔는데 의외로 엉뚱하게 응원하고 오는 이제 그런 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한국 사람이 파이팅을 너무 많이 하나 봅니다. 이 파이팅이라는 말을 쓰는 외국 애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영어를 쓰다가 이제 자꾸 이게 수출이 되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데스크탑이라는 컴퓨터는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데스크탑이죠. 근데 여기를 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랩탑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데 이 랩탑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떤 말로 썼나요? 여태까지? 우리는 노트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양놈들이 보기에 그럴싸했나 봐요. 요새 미국 애들이 노트북을 랩탑보다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50%를 넘어섰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네 영어가 이제 미국으로 막 수출되는 아주 쾌거를 이루고 있죠. 뭐 가끔씩 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들이 넘어가는 원샷이란 말을 하는 외국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꾸 쓰다 보니까 재밌나 보죠. 그래서 이게 원샷이라는 말을 쓰는 외국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파이팅이나 원샷이나 다수로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리나라
뭐 문화 산업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 이런 거 보는 애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샷 이러니까 이걸 따라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너무 웃기죠. 처음에 제 외국인 친구는 원샷이라고 그랬더니 찔끔찔끔 먹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계속 원샷 이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요거 한 잔만 먹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국인한테 이상하게 들리는 현 말이었는데 요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건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초록병 안에 들어있는 술을 마시면 진짜로 다 진실을 털어놓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나. 생각해보니 우리 외국의 술병 보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소주병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한라산 진로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다 초록색 병이어서 실제로 그걸 미국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 버틀 리콜이라고 그래요. 자, 초록병 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이게 무슨 저기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런 마법의 약처럼 보이나. 그 얘기하는데 혼자서 얼마나 웃었나. 그걸 마시면 정말로 진실을 다 털어놓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새끼 뻑큐 그러고 말았죠. 3번 해석 한번 해보시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온라인 엑스포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스쿨하우스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쿨하우스인데 커마 다음에 위치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글로벌 스쿨하우스를 받고 있는 말 맞죠? 관계대명사는 커마가 나타나면 그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온라인 엑스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스쿨하우스인데 얘가 링크에 두고 있는 거죠. 학교를 링크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교를요. 그리고 영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있고 and라는 말을 봤으면 지금 이 문장만 해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디가 연결이 된 건지. 그러면 여기 features라는 이 말을 봤으면 똑같이 이렇게 3인칭 단수로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금방 중심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전 세계 학교를 링크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영 아티스트들을 쇼케이스가 보여주고 전시하고 나타내고 이러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떤 활동을 특집으로 다루냐면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배우게 하는 그런 활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help, 이번에 나타나는 help는 뭐가 아니라고요? 얘는 돕다 아닙니다. help는 뭐가 있어야? with가 있어야 돕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문장을 문법 문제로 만들 때 만약에 이 자리를 providing이 아니고요. 얘를 provide라고 주고 밑줄 탁 꺼서 2번 이래 두면 얘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providing이니까 얘는 and가 누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failing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내용이 1번, 2번이 된 건데 만약에 얘를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provide라고 밑줄 그어두면 여러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engage하고 연결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용이 반대가 돼 버리죠. failing to하고 providing에 실패한 건데 이게 그 provide가 되게 되면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제공한 건데 provide가 되면 provide에 실패한 게 되니까. 근데 대꾸법과 관련된 문법 문제는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대꾸법과 관련된 문법 문제는 이렇게 밑줄을 줘서 그 앞에 동사 원형으로 연결이 될 놈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잘못 연결된 걸 찾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법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가려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동태 때 배웠죠.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책 거의 마무리 다 됐으니까
앞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필기한 것 위주로 챙겨서 보세요. 영어 문장을 2번 읽고 해석하고 3번 똑같은 문장을 2번, 3번 해석해 보는 건 복습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공부에 방해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똑같은 문장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고.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주로 필기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너희들은 아는 게 없지? 모르는 게 전부지. 그래서 결국 메타인지 학습법을 가장 쉽게 정의해보는 방법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모르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모든 걸 그날 공부한 걸 백지로 해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필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동일하게 해석해 보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문장을 동일하게 해석해 보려면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책으로, 적어도 수업을 듣고 나서 1, 2주 정도 지나서. 왜요? 그래야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지워져 있거든요. 그래야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저녁 때 또 복습하는 건, 내가 다음번에 책 갖고 와서 아예 보여드릴게요. 그 하버드 출판부에서 나온 메이키 스틱이라는 책인데, 또 이렇게 안 써주면 저 새끼 또 우리 모른다고 구락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을까. 이 메이키 스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하버드 출판부에서 나온 거고, 주로 워싱턴 대학교의 인지심리학과 교수들 10분이 합쳐서 낸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요. 그 내용이 수능의 지문으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하나 조심하실 건, 이걸 참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고 좋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책이 다 영어라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얘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양장본밖에 안 팔아서 되게 비싸거든요. 이 하드커버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드커버가 있고 페이퍼백이 있는데, 이 영어권 국가는 책값들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게 하드커버가 되면 이 책은 두껍지 않은데도 한 250페이지나 되나? 그런데도 몇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퍼백으로 사려고 계속 몇 번 한번 들어가다가 어느 날 페이퍼백이 메이키 스틱이 있길래 잽싸게 눌러서 10,000원 정도 하길래 샀더니 세상에 정말 어이없이 딱 받고 그 예스24에서 이렇게 배송을 받았는데 이렇게 탁 열어보고 해외 직배송이잖아요. 스티커북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맛이 가가지고 스티커북이 튀어나오다니 세상에. 그래서 책을 다시 사는 어이없음을 당했죠. 자, 그래서 그 수동태 같은 거 내가 저거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수동태 피셔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전통적인 수업에 대해라고 해석을 잘 했는지, 또는 전통적인 수업을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런 걸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걸 비난해 왔죠. 완료 해석이 잘 되고 있는지 완료편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진짜 복습입니다. 근데 요새 유행하는 말로 메타인지 학습법. 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냐면 fail to 기억나세요? 그럴 리가요. 그런 걸 했었다고? fail 명사하고 fail to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세요라고 그랬죠. fail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패하다 좋은데, fail to do가 나오면 실패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fail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cannot이나 또는 not의 never 같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만약에 failed test라고 쓰면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fail to pass the test라고 나오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시라고요. fail이라는 놈이 그래야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자, 그럼 전통적인 수업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첫 번째 failing to니까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걸로 욕 하나 먹어왔고요. and 뒤에 ing 보니까 비판받는 내용이 둘이군요. 하나가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들에게 아주 정적인 지식만을 제공한 걸로 욕을 먹었는데, 그건 이라고 해도 되죠. 그걸 그 다음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 적절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저거 왜 저랬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3, 4가의 관계대명사 해석편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5번 한번 해볼까요? 스키 순찰 때의 임무가 몇 개예요? 4개다, 그죠? 그래서 and 다음에 at times 같은 말에 속지 마시고 at times 같은 말에 속지 마시고 and 다음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to act가 있으니까 얘를 찾아다니면 되죠. 그랬더니 to make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 mark도 있고 그리고 1번에 뭐도 있냐면 to take care of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스키 순찰 때의 임무는 이렇게 된 거죠. 꼭 책임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스키 순찰 때의 임무는 첫 번째 뭐냐면 보살피는 겁니다. 부상당한 스키어들을 보살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위험 지역을 트레일에다가 표시하는 것. 스키 타고 내려오는 길을 트레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확인하는 건데 무엇을 확인하냐면 트레일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열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 개장 전에 확인하는 것. And at times라는 말은 때때로라는 얘기죠. 네 번째, 뭘로도 활동하냐면 교통경찰로도 활동을 하는군요. 혼잡 지역에서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트래픽은 우리가 보통 교통이라고 많이 외우는데요. 주로는 차량의 통행, 교통량으로 쓰이지만 차량의 통행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가 돌아다니는 이동량, 유동의 양은 전부 다 트래픽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명동거리 같은 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traffic of 명동 is crowded라고 하면 돼요. 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양도 뭐라고 그러던가요? traffic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이 뭔가 이렇게 이동량을 the traffic is crowded라고, the traffic is heavy라고 쓰면 이 통로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6번 해보시죠. 소위 it for to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는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하는 말에 to가 몇 개가 나온 거냐면 4개가 나온 거죠. 자, 꿈속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죠. 어디로 이동할 수 있냐면 먼 곳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할 때 그 인스턴트예요. 인원 인스턴트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왔는데 비동사가 뭐 앞에 있죠? 전치사 앞에 있으니까 이 비동사는 무슨 뜻이지? 있다, 존재하다잖아요. 두 번째가 두 장소에 한 번에 있을 수도 있고, 꿈속에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use는 뭐예요? 섞는 거죠. 그래서 two person을 섞어서, 저거 몰라도 전치사 into는 뭘 나타내는? 아동 여러분, 저에게 보람을 좀 주세요. 전치사 into는 뭘 나타내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두 사람을 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변화시키는 거군요. 그 다음에 or이 왔으니까 이제 네 번째 오는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요, 갑자기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데 왜 into인지 아시겠어요? into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간 속으로, 하나는 시간에 사용이 되면 변화의 결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fuse는 그래서 fusion이라고 하면 얘가 융합, 혼합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는 재즈에서만 썼던 용어인데 원래는 물리학 용어거든요. 물리학 용어로 핵융합을 fusion이라고 하다가 그게 재즈에서 음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섞어서 연주하는 걸 fusion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우리는 좀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퓨전 찌개 막 이런 데도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뭔가를 섞는 것, 융합하는 걸 f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fuse 앞에다가 떼어버린다라는 말을 써놓으면 붙은 걸 어떻게 해요? 떼서 흐트러뜨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틱 같은 거 꽂아서 향기를 확산시키는 거, 퍼뜨리는 거 뭐라 그래요? diffuser라고 하잖아요. 자, 저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도 다음 달부터 단락독해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외우면 좀 잘 외워져요.
그나마 여러분들도 외우는 거 보면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해석해볼까요? 이렇게 학생들 놀리다가 언제 한번 맞지 내가. 지금 가끔씩 꿈을 꿉니다. 뭐 계단에서 애들이 발로 차서 굴러 떨어져 죽는. 기어코 살아서 시험장에 귀신으로 나타나야지. 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가 왔는데 얘가 of가 어디에 연결이 되었어요? 여기에 연결이 된 거죠. 약물 남용이 개인적 비극의 원인이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니까 이 자리도 똑같이 of가 쓰이는 게 맞겠죠. 그렇죠? of고 여기가 만약에 전치사의 내용상 of가 안 맞으면 얘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of를 cause 다음에 여기에다 썼다면 그러면 이게 문법 문제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그럼 저기에 썼다면 not only 다음에 of 없이 이게 오겠죠. but also 다음에도 당연히 of가 없어야겠죠. 두 개가 공통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of를 써놓고 여기다 of를 써서 틀린 문장을 고르라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갑시다. 뭐 할 것도 없네요.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시험 볼 때 뭐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했을 때 못 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일단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죠. 제 생각에는 얘네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뭘 되게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ot to win but to do. 당연히 to win이니까 여기다 doing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른 말이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다르다는 걸 배우셨으니까 얘네 서로 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win이라는 단어는 승리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겨서 가져오는 것도 돼요. 승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지 않고 win 뒤에다가 명사 목적어를 사용하면 이겨서 가져오는 건데 얘가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defeat이라는 단어는 스펠링이 또 틀립니다. 오래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defeat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 defeat은 둘 다 이기긴 이겼잖아요. 둘 다 이기긴 이겼는데 얘는 명사를 쫓아보내는 거고요. win은 이겨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타면 win award라고 쓰는 거예요. 장학금을 타면 여러분은 뭐 탈 일 없겠지만 win the scholarship이라고 쓰는 건 경쟁에서 승리해서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defeat은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면 나의 상대방 the opponent이 와야 걔를 물리치고 무찌르는 게 됩니다. win과 defeat을 가리는 문제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9번 갑시다. 제가 사형식 동사는 나올 때마다 익숙한 건 괜찮지만 안 익숙한 건 단어의 용법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deny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 기억나죠? 학생들에게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지식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yes.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여러분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제 목표는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deny 뒤에다가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써서 누구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됐잖아요. 여기 있는 cost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형식으로 씁니다. somebody, something을 써서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뭐에, 여기 뭐뭐를 또는 의 대가를 치르게 하다 또는 뭐뭐를 희생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목적어 자리에 를이라고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편할 테니까. 호스트는 보통 돈 들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자리에 사형식으로 사용해서 이런 말을 쓰니 여기가 뭐가 됐냐면 너에게 3배 많은 돈이 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책을 사는 건 그래서 저런 단어는 딱 눈도장을 찍어 두세요. 사형식으로 쓰는구나라고. 자, 너에게 비용이 들게 할 건데 3배 as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그냥 읽어갑니다. 그래서 3배 많은 돈이 들게 하는 거죠. as 뭐만큼? 그걸 책을 복사하는 것만큼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 자리에 복사하는 건 누구하고 비교되고 있어요? 책을 구입하는 것하고 비교되고 있으니까 buying
커핑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커피 같은 말을 쓰거나 to copy라고 쓰면 문법 문제로는 거의 최고 난이도 수준에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해볼까요? 이번엔 또 then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뭐뭐를 연결하고 있죠. 하나 with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더 프루든하다라고 그랬습니다. with 자기들 돈에 프루든하죠. 뭐보다? 다른 사람들의 돈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문이면 다음 문장 읽어가면 프루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우리 다음과에서 바로 추론편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주의하실 건 얘네들이 나오면 그냥 문장 속에서 추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배울 건데 그러면 바로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는 무리하지 마시고 영어는 각각 자기의 자리값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맞게 프루든이라는 단어를 놓고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프루덴셜이라는 생명보험회사 있죠. 그런 건 알 줄 알았는데 뭐 영어도 아니고 그냥 오직 아는 건 먹는 거 말고는 없군요. 그러니까 먹는 쪽으로 얘기해. 베스킨라빈스 알죠? 그거 다 알잖아. 프루든이라는 건 좀 인색하고 아끼는 겁니다. 그걸 프루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중에 수능을 잘 보게 만드는 거 보면 뭐 늘 그래왔으니까 그게 나의 역사였으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훌륭한 강사입니다. 이번 과에서 배운 거 되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긴 문장을 보거나 이럴 때 그 해석이 접속사 뒤로 어디를 연결하는지 잘 모를 때는 동일한 모양을 찾아서 접속사 뒤에 있는 말과 동일한 모양을 앞에서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꾸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병치법에 생각 마시고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으니 공통의 요소를 생략해서 동일한 모양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꾸법은 마치도록 하죠.